안녕하세요, 윌레입니다. 폭설이 내린 다음 날 평택시 도일동 내리마을에 왔습니다. 이곳의 크고 작은 나무들은 하얀 눈을 무겁게 이고 있었고 산과 아들에는 멋진 겨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원균 장군의 묘소와 함께 산자락마다 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칠전량 전투에서 대패한 원균 장군은 외아들인 원사홍과 함께 전사하였고 시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전해지는 야사에 따르면 장군이 전사하자 그의 애마가 장군의 신발을 물고 와서 전사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뒤 말은 그대로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장군의 묘소는 시신 대신 유품을 이용해 장례를 치르는 초운장으로 조성되었고 아래에는 전사 소식을 전하고 죽은 말의 무덤인 해마총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군의 묘소 앞에는 작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군의 묘소를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신다라는 갈마음수형 명랑이라고 합니다. 흔히 묘소 앞에 저수지나 강물이 흐를 경우 갈마음수형 명랑이라고 부르지만 이러한 무령으로 명명뒤기에서는 묘소가 진열에 모셔졌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장군의 묘소를 둘러보면 내룡의 형태가 튼실하고 주변 사격 또한 잘 갖춰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할 때 저수지를 내려다보면서 갈마음수형 명랑이라 부를 만한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룡의 생기가 타고 내려왔는가, 그리고 그 생기가 진열을 생성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는 진열을 판단하는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이치입니다. 내룡의 형태나 당판 그리고 삭격이 제 아무리 수려하다 해도 산줄기를 타고 생기가 내려오지 않았다면 진열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장군의 묘소는 능선을 타고 생기가 내려오지 않았고 따라서 진열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풍습 공부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선입견입니다. 묘역이 웅장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무조건 명랑이라고 단정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묘소가 잘 관리되면 이를 통해 자손이 발복했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유형적인 형태나 환경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그 묘소가 진열에 조성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장군의 묘소가 진열이 아니라면 이 마을에서 진열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진열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을 둘러싼 능선에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기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각 묘소마다 당대에 명망 있는 지사들이 소점을 했겠지만 적확하게 점열이 이루어진 묘소가 있는가 하면 시리얼한 묘소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시리얼의 가장 큰 이유는 지사들이 생기의 기적작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적확한 점열을 하기 위해서는 생기와 살기의 구분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풍수논리만을 고집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라는 격언처럼 본질을 보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국세에서 진열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내리저수지 앞에 서서 길을 투사하면 감방에서 능선을 타고 내려오는 생기가 감지됩니다. 이 국세에서 여러 능선이 내려오고 있지만 그중 생기가 확실히 감지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용맥 중에 생기가 내려오는 기맥이 감방 능선으로 진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맥이 확인되었으면 진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현장으로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룡을 타고 생기가 내려오지만 때론 진열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미쳐서 부는 바람의 영향 때문입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도일동 440-1번지에 있는
취유용 선생의 묘소입니다. 수성 최씨 가산공파의 파시조인 취유용 선생의 묘소는 초배 진주유 씨와 계배 원주희 씨가 좌우쌍문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두 부인을 어떻게 모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 추론해 보았습니다. 선생은 초배인 진주희 씨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자 백호 쪽 묘소에 모셨고 이후 원주희 씨와 혼인하였습니다. 선생이 37세에 돌아가시자 진주희 씨와 합장하였고 이후 원주희 씨가 돌아가시자 청룡방에 모셔졌다고 추정하였습니다. 풍수적 관점에서 보면 인기좌선으로 달려온 생기가 선생의 묘역으로 내려와 진열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쌍분으로 조성된 묘소에서 어느 묘소가 진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백호방에 있는 묘소가 진열에 모셔져 있으며 여기는 160도로 빠져나가 수기체에서 멈추었습니다. 용미 부근에서 사격을 둘러보면 왜 이 자리에서 진열을 생성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국세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합수 형태의 수기처입니다. 진열에서 약 80m 떨어진 수기처로 진열과 수기처 간의 거리가 비교적 짧습니다. 진열과 명당수의 거리가 멀면 명당은 넓고 진열은 높은 곳에 위치하는 반면 거리가 짧으면 명당은 좁고 진열은 낮은 곳에 위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의 묘소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풍수 공부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열을 찾기 위해서는 엘로드와 같은 도구가 아닌 순수기감을 통해 생기와 살기를 구분할 수 있는 기감수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감수련이 완성되면 다음으로 형기풍수를 공부하여 왜 이 자리에서 진열이 형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순수기감으로 진열을 찾고 형기론에 대입하면 진열 생성의 오묘함과 대자연의 이치를 스스로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치를 이용하는 이기풍수를 공부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누가 어떤 형태로 발복할 수 있는지를 추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풍수 공부를 너무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한 수련 과정과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